연방정부가 세입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퇴거 유예 조치를 3월까지 연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한 절차가 까다로운 등 제도적 허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알아둬야 할 자세한 정보를 정리해봤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다음 주 CVS 등 전국 대형 약국 체인에 100만 회분의 코로나 백신 물량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하버드 대학 교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매춘부로 규정한 논문을 발표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교수는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의 후원을 받아 교수직에 오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일 첫 소식입니다. 연방정부가 팬데믹으로 인한 세입자들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방 퇴거 유예 조치를 오는 3월 말까지 연장한 가운데 해당 대책이 허점투성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보호 조치에도 불구하고 수백만여 명의 미국인이 여전히 강제 퇴거를 당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김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미국의 전체 세입자는 1억 700만여 명에 달합니다.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거의 40% 정도가 퇴거 유예 조치로부터 보호를 받아왔습니다. 연방정부는 렌트나 모기지를 제때 못 낸 세입자들이 퇴거 조치를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방 모라토리엄 조치를 3월 말로 연장했지만 강제 퇴거의 위협은 여전합니다. 퇴거 유예 조치가 연장됐다고 해서 모든 세입자가 무조건 자동으로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Very terrifying. It really is. In my case, I have pets, and it's been raining, and it's very cold. 세입자가 퇴거 조치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선 CDC에 명시된 인증, 즉 인컴과 코로나로 인한 실직 등 조건이 충족하는지 확인한 후 이를 반드시 건물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컴퓨터나 영어가 익숙하지 않을 경우 이 사실을 모르고 피해를 보는 세입자가 늘고 있습니다. Because of lost income and unemployment due to COVID-19. 1 in 5 renters and 1 in 10 homeowners with a mortgage are behind in their housing payments. 또 이 서류를 제출해도 건물주는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건물주가 퇴거를 강행하지 못하지만 법원에 퇴거 신청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렌트 비미납과 상관없이 사소한 계약 위반을 근거로 법원에 퇴거 신청을 접수하면 법안 효력이 끝난 뒤 곧바로 퇴거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각 주정부와 로컬 정부는 자체적 법안을 마련하고 렌트비 지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결국 퇴거 유예 조치의 제도적 허점으로 세입자들이 완벽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It appears our state leaders caved in to the interests of landlords and realtors and came up with what they call a compromise. 특히 퇴거 유예가 세입자에게 잠시 시간을 벌어줬을 뿐 렌트비 자체를 탕감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규모 퇴거 사태를 막기 위해선 근본적인 해결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일반인을 상대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백신 예약부터 주의사항까지 궁금증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리 예약도 해야 하고 시간과 장소도 지정해야 해서 기존 독감 백신 접종과는 상당히 달라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코로나 백신 접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여준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은 기존 독감 백신과 달리 의료진이나 노약자 등 우선순위에 따라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맞아야 합니다. 접종 예약 역시 온라인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데 아직은 접종 초기인 만큼 사람들이 몰려 예약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백신 접종 대상이라면 사전 예약을 위해 미리미리 정부에서 제공하는 백신 접종센터 등에 대한 최신 정보를 숙지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시니어분들이나 아니면 영어가 불편한 이민자분들한테는 매우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래서 대신해서 이제 가족이나 지인한테 예약을 해줄 수 있는 분들한테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드리고요. 백신 공급이 원활하진 않아서 예약이 힘든데 아침에 한번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확인을 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직까진 초기 물량 부족으로 미 전역에서 백신 부족 현상이 일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보급 물량이 늘어나고 접종센터도 확산돼 부족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 지역에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센터가 들어섰습니다. 지난주 목요일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해서 현재까지 1,000분 이상의 시민을 대상으로 접종을 마쳤습니다. 카운티에서 운영하는 예약 사이트에서 먼저 예약을 해주시고, 현재는 그 수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 예약 가는 일자를 보시면은 조금 예약 날짜를 잡기가 힘드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희도 카운티랑 협조를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수량을 많이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백신 접종 전엔 음주를 피하고 백신에 대한 부작용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예방접종을 맞고 나서 온몸이 아프다든지 독감 증상이 있다든지 이런 증상 때문에 문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사실 이런 거는 이제 거의 주치의를 찾아가시거나 주치의한테 연락하시면 거의 대부분 해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맞으셔도 되고, 서로 과거에 독감 예방접종에 약간 부작용이 있었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현재 신체에 어떤 이상이 없다 그러면 맞으셔도 됩니다. 일단 이제 가장 신체적으로나 정신미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맞는 게 중요하고요. 현재 미국에서 승인된 백신은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이며 모두 한 달여 간격으로 2번에 걸쳐 맞아야 합니다. 이외에도 존슨앤존스, 노바백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등도 연방당국의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어 다양한 백신 도입이 이뤄진다면 백신 부족 현상도 신속히 개선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어린이 280만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 소아과학회에 따르면 지난 2주 동안 어린이 코로나 환자 수가 12% 증가하면서 팬데믹 이후 280만 명이 넘는 어린이가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코로나19에 걸린 어린이 대부분은 가벼운 증상을 보이거나 전혀 증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어린이 코로나 환자들의 경우 인공호흡기와 집중 치료를 필요로 한 심각한 병에 걸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추정되는 소아 다기관 염증 증후군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8일까지 CDC에 보고된 소아 다기관 염증 증후군 관련 사망 사례는 26건으로 조사됐습니다. 조만간 대형 약국 체인에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오는 11일부터 CVS와 월그린 등 전국 21개 대형 약국 체인 6,500곳에 100만 회분의 코로나19 백신 물량 보급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CVS 측은 백신 물량을 확보하면 한 달에 최대 2,500만 명의 백신 접종을 진행할 수 있고, 월마트 측 역시 최대 1,300만 명이 접종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국 대다수 약국에 백신이 공급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약국은 65세 이상을 포함해 누구나 접근이 편리하고 독감 등 다양한 예방접종을 진행하기 때문에 접종 절차가 더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편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현재까지 미국에서 공급된 백신은 5천만 회분에 달하며 2,600명 이상이 1회차 접종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에 걸렸던 완치자가 백신 1회 접종만으로 충분한 면역력을 갖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뉴욕 마운트 사이나이 아이칸 의대 연구팀에 따르면 100여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1차 백신 접종 후 면역 반응을 조사한 결과 과거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적이 있는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최대 20배 더 강력한 항체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높은 항체 형성률 때문에 완치자의 경우 백신 1회 접종만으로도 충분한 면역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연구팀은 연구 대상 인원이 매우 적었던 만큼 이를 백신 정책에 반영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며 보다 더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인 등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집단 구매력이 타인종을 크게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통합 정보 분석 기업인 닐슨 연구에 따르면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구매력이 지난 2000년에서 2019년 사이에 314% 증가했습니다. 연구진은 이는 미국 인구의 6%만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 동안 다른 인종의 구매력 증가를 크게 웃돌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해 1조 2천억 달러에 달하는 아시아계 미국인의 구매력은 내년에 1조 3천억 달러, 2024년에는 1조 6천억 달러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닐슨 2020 소비자 보고서에서 이민자 비율과 평균 소득이 높다는 점이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경제력 상승의 핵심 요인으로 분석됐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아시아계 미국인의 소비 시장이 미 경기 활성화에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소환 운동이 탄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케빈 폴 커너 전 샌디에고 시장이 공화당에서 처음으로 캘리포니아 주지사 경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폴 커너 전 샌디에고 시장은 뉴섬 주지사에 대해 우리를 실망시켰다며 캘리포니아주를 재정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ou have to have a process that is based on science. That's not what we have seen. Case in point, shutting down outdoor dining with absolutely no science behind that it continued to the spread of outdoor transmission. 또 노숙자 사태와 실업수당 사기 스캔들을 강조하는 트윗을 통해 뉴섬 주지사를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폴 커너는 경선 출마를 예고했고 지난달 뉴섬 주지사와의 경쟁을 위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코로나 사태 대처 과정에서 내로남불 논란을 일으킨 뉴섬 주지사에 대한 소환 운동 청원은 현재 130만 명이 서명했고 목표치인 150만 명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롱비치 지역의 대형마켓 두 곳이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위험 수당, 이른바 히어로페이를 이유로 문을 닫습니다. 유통업체 크로거사는 롱비치시가 최소 120일 동안 마켓 직원들에게 시간당 추가로 $4의 위험 수당을 지급하는 조례안으로 인해 랄프스와 푸드포레스트 등 마켓 두 곳을 오는 4월 17일까지 모두 영구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크로거는 성명을 통해 롱비치시의 결정은 전통적인 협상 방식을 넘는 월권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일부 마켓 직원들에게만 적용된다고 비난했습니다. 반면 캘리포니아 식품협회는 마켓들이 팬데믹 동안 기록적인 수익을 내고 있음에도 위험을 감수하고 일하는 직원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LA시 의회도 마켓 근로자에 대해 시간당 $5의 위험수당 지급안에 대한 표결을 앞두고 있어 이번 마켓 폐점이 관련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하버드 법대 미국인 교수가 위안부 피해자는 매춘부라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교수 직함도 전범기업 이름을 딴 미쓰비시 교수입니다. 조효정 기자입니다. 하버드 법대의 존 마크 램저 교수가 한 학술지에 발표한 태평양 전쟁에서의 성애계약이라는 제목의 논문입니다. 램저 교수는 논문에서 조선인 위안부와 일본인 위안부가 모두 공인된 매춘부이며 강제로 끌려간 성노예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위안부들이 일본 매춘부 모집업자와 스스로 계약했고 전쟁터에서 일하는 만큼 급여도 더 많이 받았다고 했습니다. 내지에서의 매매춘의 실태에 관한 글들 한반도에까지 확산하고 전쟁터까지 확산하는 그런 논리적인 비약을 하고 있어요. 설득력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글이라고 저는 봅니다. 일본 우익 매체인 산케이 신문은 논문 내용을 자세히 소개하며 위안부 피해자는 성노예란 잘못된 정보가 전 세계에 퍼져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논문과 기사 내용 모두 일본 우익들의 주장 그대로입니다. 알고 보니 논문을 쓴 램지어 교수는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이 낸 기금으로 하버드 대학에 채용된 대표적인 친일 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학교 공식 직함도 아예 미쓰비시 교수입니다. 유소년 시절을 일본에서 보내 일본어와 역사에 능통하고 지난 2018년엔 일본 경제와 사회를 홍보한 공로를 인정받아 일본 정부 훈장인 우길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정작 전공은 일본 회사법으로 위안부 연구와는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도 산케이 계열의 한 영문 매체에서 위안부 피해 사실이 순수한 소설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미쓰비시 강제동원 노동자에 대해선 전쟁터가 아닌 공장에서 일할 수 있어 운이 좋았다며 지속적으로 일본 우익들의 주장을 전파해왔습니다. 미국 대학에서 이런 영어로 된 논문을 통해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어떤 왜곡이라는 것이 그 여론전을 형성하기 좋다는 거죠. 굉장히 일본의 어떤 의도가 깔린 그런 하나의 행태로 보여집니다. 친일학자들의 입을 빌려 역사 왜곡을 전 세계로 확산시키려는 일본 우익들의 시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MBC 뉴스 조효정입니다. 폭설이 내린 펜실베니아주에서 40대 남성이 눈치우기 문제로 다투던 이웃 부부를 총격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어제 오전 고이 부부와 말다툼하던 스페이드는 집에서 권총을 들고 나와 탄창이 빌 때까지 총격을 가했고 그는 다시 AR-15 스타일의 소총을 가져와 부부에게 각각 2발씩 더 쏘는 등 모두 15발에서 20발을 난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루체른 카운티 검찰은 어제 오전 9시쯤 플레인스 타운십의 한 주택 앞길에서 이 집에 살던 제임스 고이와 리사 고이 부부가 총에 맞아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살해 용의자는 맞은편 집에 살던 이웃 제프리 스페이드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검찰은 피해 부부와 용의자 사이에 오랫동안 이어져 온 분쟁이 있었다면서 그 분쟁은 제설 작업에 관한 이견 때문에 더욱 악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팬데믹으로 타격을 입은 미국의 일자리가 오는 2024년까지는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연방의회 예산처가 올해 중반까지는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오는 2024년까지는 미국의 고용시장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4월 한 달 동안 실업률이 15%까지 치솟고 1,00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고용 감소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모디스 애널리스틱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추진하는 1조 9천억 달러의 경기 부양안이 경기 회복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경기가 회복된다면 고용시장이 활성화되고 소비자 지출이 개선돼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기대했습니다. 하와이주에서 투표 연령을 18세에서 16세로 낮추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와이주 의회는 투표 가능 나이를 16세로 낮추도록 주 헌법을 수정하는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16세 이상 주민들은 주와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안 지지자들은 16세와 17세 주민도 일을 하고 세금을 내고 있다며 납세자들에게 선거권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이산 부에나벤투라 하와이주 상원의원은 팬데믹으로 인한 예산 제약으로 인해 해당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지만 젊은 층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한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16세를 독자적인 정치적 판단이 가능한 성인으로 보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가 터치스크린 오작동으로 차량 13만 5천 대를 리콜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테슬라는 미국 교통안전국의 모델 S와 모델 X 차량 13만 5천 대의 리콜을 시행한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앞서 교통안전국은 테슬라 모델 S와 모델 X의 미디어 컨트롤 유닛 결함이 터치스크린 오작동으로 이어져 사고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리콜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테슬라는 교통안전국의 리콜 요구를 받아들였지만 기능 결함 등이 있다는 지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리콜을 시행하는 이유는 교통안전국 지적 사항에 대한 조사와 소비자 서비스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테슬라는 문제가 된 차량들의 메모리 칩 등 문제 부품을 무상으로 교체해줄 방침이지만 최근 자동차 업계가 반도체 부족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리콜은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2018년 테슬라는 볼트 조임 결함 문제로 모델 S 차량 12만 3천 대를 리콜한 바 있습니다. 미얀마에서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다시 정권을 탈취했는데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하지만 성명서 초안을 작성하는데도 중국과 러시아가 머뭇거려 진도가 안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워싱턴에서 여홍규 특파원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비공개 원격 영상회의를 갖고 미얀마 쿠데타 사태를 논의했습니다. 이사국들은 쿠데타를 규탄하는 내용의 성명 초안을 놓고 토론을 벌였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논의를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영국 주도로 작성된 초안은 쿠데타를 일으킨 미얀마 군부를 규탄하면서 민간인 정권의 복귀를 요구했습니다. 또 구금된 정보 인사들을 석방할 것과 비상사태를 해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The UK condemns the military coup and the detention of democratically elected members of the civilian government. 초안은 제재를 명시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럽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의 강경한 태도와 달리 중국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중국은 이슬람계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에 대한 인권 탄압에 대해서도 미얀마 내부 문제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크리스틴 슈레너 버기너 유엔 미얀마 특사는 비상사태 선포와 정부 요인 구금은 반헌법적이고 불법이라며 군부가 쿠데타 이후 추진 중인 총선을 저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사태를 군부 쿠데타로 공식 규정했습니다. After a review of all the facts, we have assessed that the Burmese military's actions on February 1st, having deposed the duly elected head of government, constituted a military coup d'etat. 바이든 행정부는 미얀마에 대한 대외 원조를 재검토하기로 했고 의회에선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미 국방부는 현재로선 미국이 군사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은 없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여홍규입니다. 이란 군대에 납포됐던 한국 유조선의 선원들이 풀려났습니다. 지난달 4일에 납포되고 한 달이 다 됐습니다. 다만 최소 1명, 선장은 선박과 함께 이란에 남아야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재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란 외무부가 지난달 4일 납포해 억류해왔던 한국 캐미오 선원들을 어젯밤 석방하고 출국을 허용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아랍에미리트로 항해하던 한국 캐미오가 이란 혁명수비대에 납포된 지 29일 만입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한국 정부의 요청과 인도주의적인 조처에 따라 한국 선박 선원들의 출국을 허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캐미호에는 우리나라 선원 5명을 포함해 베트남,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등 모두 20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란 측은 선장과 선박에 대해선 환경 오염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석방에서 제외했습니다. 이란 정부가 선원들에게 귀국해도 된다고 통보했지만 이들이 곧바로 귀국길에 오르기는 쉽지 않습니다. 일부 인원은 억류된 선박을 관리하기 위해 이란에 더 머물러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란은 목요일과 금요일이 주말이어서 출발은 빨라야 다음 주에나 가능할 것 같다고 외교부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이란은 이번 선박 납포를 해상 오염 때문이라고 주장해왔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로 우리은행에 묶여있는 이란의 석유 수출 대금 70억 달러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외교부는 동결자금 문제 해결에 대해서도 이란 측과 논의하고 있다며 아직 억류된 선박과 선장이 풀려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전재홍입니다. 이번 춘절을 방역 최대 고비로 보고 있는 중국은 고향에 가지 말 것을 강조해 왔는데요. 그러다 보니 일부에서는 과도한 통제가 이뤄졌고 좀 살살해라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김희웅 특파원입니다. 이번 춘절 대이동은 시작부터 예년 같지 않았습니다. 닷새 전 항저우 기차역. 2년 전 바로 같은 때 승객들로 빽빽한 모습과 차이가 확연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헤이롱장성은 더욱 조심스럽습니다. 人太少了，然后戴手套、戴口罩，然后就是戴了2层的口罩。 베이징 시내 숨은 맛집으로 알려진 운남 쌀국수집입니다. 식당은 이미 지난달 말에 문을 닫았고 식당 주인은 춘절 연휴를 마치고 이번 달 19일에나 다시 돌아온다고 써붙여놨습니다. 예년 같으면 주변의 다른 가게들도 모두 문을 닫았을 상황이지만 아직 영업 중입니다. 居家隔离就不能见朋友啊，不能就只能在自己家里活动啊，这现在春节回去就麻烦。 고향에 안 가면 이런저런 혜택을 주는 데다 귀성객은
일주일마다 코로나 검사를 해야 하고 외출도 자제해야 하는데 확진자가 나올 경우 책임자를 강하게 문책하다 보니 도시마다 또 아파트 단지마다 어떤 조치가 취해질지 불안한 것도 귀성을 막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다른 지역에서 온 귀성객은 문 밖 출입을 금지한다는 통지를 붙여서 봉쇄해버린 경우 아예 외출을 제한해버렸습니다. 现在回去是需要居家健康监测14天，就是您不能出家门，但是不耽误您家人的正常出行。 이렇다 보니 춘절 이동 예상 인구도 당초 17억 명에서 11억 명대로 대폭 줄었는데 연휴 기간에 소비가 집중되는 이른바 춘절 특수가 사라질 경제적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不得在现行政策的基础上擅自加码、层层加码，不得在工作中搞一刀切。 다음 달 국내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 올여름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앞두고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 잡기에 이번 춘절이 거듭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김희웅입니다. 한국에서 집단 감염의 진원지였던 IM 선교회, 필리핀에서도 선교센터라는 이름으로 미인과 학교를 차려 학생들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댕기열에 걸리는 열악한 환경에서 지냈고 직원들에게는 최저임금도 안 되는 열정페이를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IM 선교회가 필리핀 다스마리나스시 지역에서 운영하는 선교 훈련센터입니다. 가정집을 개조해 학교 건물로 쓰고 있습니다. 미인가 학교입니다.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모여 집회하는 건물은 허름했고 바닥엔 곳곳이 뜯어진 장판이 깔렸습니다. 학생들이 생활하는 기숙사 공간엔 좁은 침대가 줄줄이 이어져 있습니다. 이 학교 입학금은 300만 원, 매달 학비는 130만 원입니다. 여기에 간식비와 교재비, 병원비는 별도였습니다. 필리핀에 거주하는 한 한국인 부모는 지난 2018년 5월 이 학교에 13살과 15살 두 딸을 보냈습니다. 마이클 선교사가 오면은 여기 현지 사역할 때가 많이 있으니까 지원해주겠다 해가지고는. 하지만 기대 이하였습니다. 열악한 환경 탓인지 아이들이 급성 열성 질환인 댕기열에 걸리기도 했지만 치료는 부실했다고 주장합니다. 해열제하고 진통제만 계속 먹였는데 2, 3일 계속 아프니까 제가 댕기 갔다고 하니까는 그때서야 이제 병원 데리고 가니까는 댕기라 그래서. IM 선교회를 이끈 마이클 조 선교사는 현지 설교에서 학생들의 반응이 좋지 않으면 짜증을 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IM 선교회를 위해 일하는 상당수 선교사들은 70만 원 수준의 월급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희 마이클 선교사님 이하 모든 선교사들이 월급이 70만 원이에요. 오늘 죽을 때까지 70만 원. 지금도 70만 원 받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최저시급에 한참 못 미치지만 IM 선교회 측은 선교사들이 동의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선교사에 대한 그런 사명선언이나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하죠. 저는 제가 70만 원 받기로 제가 결단을 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IM 선교회 측은 마이클 조 선교사는 집이나 통장이 없을 정도로 청렴하게 헌신해왔으며 필리핀 현지에서도 아픈 학생을 방치한 적은 결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인도에서 농업개혁법에 반대하는 농민 시위가 석 달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인도 정부가 시위 확산을 막기 위해 인터넷 차단부터 철조망 설치까지 온 오프라인의 여러 수단을 총동원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인도 당국은 시위대 간 소통을 통제해 대규모 집회를 막으려 농민 집결 지역의 인터넷망을 차단하기도 했는데요. 지난 1일에는 공공질서에 위협이 된다며 농민 지도자, 인권운동가 등 시위 관련 트위터 계정 250여 개를 일시 정지하기도 했습니다. 또 시위대가 지난 주말 수도 뉴델리에 진입한 후 외곽 집결지로 돌아가자 시내 재진입을 막기 위해 곳곳에 철조망, 바리케이드, 차량 통과 방지용 못 등으로 겹겹이 구성된 차단벽도 설치했습니다. 농업개혁법은 국가가 관리하던 농산물 유통과 가격 책정을 시장에 개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농민들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시장 불안정성이 커지고 최저 가격제가 무너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수색영장을 집행하던 연방수사국 FBI 요원 2명이 총격에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FBI 요원들은 아동 노동력 착취 사건에 대한 연방 수색영장을 집행하던 중이었는데요.
용의자는 자택 안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총격을 가했습니다. 이번 총격으로 FBI 요원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으며 용의자도 총격 과정에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FBI는 성명을 내고 어린이 대상 강력범죄 등에 대한 수색영장을 집행하던 중 총격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와 싸우는 의료진을 위해 약 595억 원의 성금을 모았던 영국의 100세 노병이 코로나19에 걸려 치료를 받던 중 숨졌습니다. 톰 무어경은 평소 폐렴을 앓다가 열흘 전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했는데요. 현지 시각 2일 무어경의 딸이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알렸습니다. 존슨 총리와 보건부 장관을 비롯해 수많은 사람이 무어경은 영국의 훌륭한 영웅이었다면서 그를 추모했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 참전 용사인 무어경은 지난해 4월 의료진을 위한 성금 모금을 위해 불편한 몸을 이끌고 정원 100바퀴를 돌아 3,890만 파운드의 성금을 모았고 여왕에게 기사자기까지 받았습니다. 일본의 코로나19 하루 사망자 수가 또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일본의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119명으로 기존 최다 기록이었던 지난달 28일 113명을 넘어선 건데요. 누적 사망자도 5,90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도 2,300여 명이 확인돼 누적 확진자는 39만 4천여 명으로 늘었는데요. 이처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줄지 않자 일본 정부는 주요 지역에 대한 긴급사태 조치를 한 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11개 지역에 발표된 긴급사태는 오는 7일 해제할 계획이었는데요. 스가 총리는 도치기현 한 곳만 긴급사태를 해제하고 도쿄를 포함한 나머지 10개 지역은 다음 달 7일까지 한 달 더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이슈를 전해드리는 투데이 이슈톡 시간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45%가량인 약 35억 명의 인구가 사용한다는 SNS. 실로 그 위력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이슈톡 첫 번째 키워드는 장갑차 앞에서 에어로빅한 이유입니다. 화면 속 이 여성, 절도 있게 몸을 흔들며 에어로빅을 선보입니다. 그런데 이때 의외의 장면이 포착됐는데요. 여성 뒤로 군부들이 탄 장갑차와 검은 차량이 줄지어 이동하는 모습이 딱 찍힌 겁니다. 지난 1일 오전, 쿠데타가 발생한 미얀마 의사당 앞 도로의 실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해당 영상은 SNS를 타고 누리꾼들에게 급속도로 퍼지면서 미얀마의 쿠데타 상황을 전 세계에 알리게 됐다고 합니다. 누리꾼들은 미얀마의 위급한 상황을 전 세계에 알리려는 시도 아니었겠느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고 하네요. 애니메이션 영화 쿵푸 팬더의 주인공은 아주 유연하고 멋진 몸놀림이 인상적이죠.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진짜 쿵푸 판다는 나야, 나. 네, 끌어안고 뒹굴고 야단법석을 피우는 이 판다 두 마리. 서로를 쳐다보면서 묘한 신경전을 벌이더니 레슬링 한판 대결을 펼치는데요. 자신의 몸무게를 생각하지 못했는지 바닥에 쿵 떨어져도 장난을 멈추지 않습니다. 부둥켜 안고 뒹굴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게 천진난만한데요. 중국 한 동물원에 사는 멍바오와 멍휘 쌍둥이 판다 자매입니다. 쿵푸 판다의 본능을 숨길 수 없는지 놀이처럼 레슬링 대결을 펼치는 모습이 미소를 자아내는데요.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동물답게 싸우는 것조차 귀엽기만 하네요. 코로나19 이전만 해도 미국 유명 휴양지인 플로리다는 전 세계에서 온 관광객들로 붐볐다는데요. 그런데 다시 플로리다에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백신 찾아 산만리, 백신 원정대입니다. 미국 플로리다 한 고속도로에 줄지어선 자동차들의 모습인데요. 이 중 상당수가 코로나 백신을 맞기 위해 플로리다를 찾은 이른바 백신 원정대라고 합니다. 플로리다주는 65세 이상이면 비거주자나 외국인도 별다른 규제 없이 백신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백신만 맞고 떠나는 당일치기 미국인 관광객은 물론 캐나다, 브라질, 멕시코 등 인근 국가의 외국인들도 몰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 플로리다 거주자가 관광으로 온 외국인보다 접종 수리에서 밀리는 일까지 발생해 주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급기야 플로리다 정부가 나섰습니다. 플로리다 주민에게 더 많은 접종 혜택을 주기 위해 신분증 인증 등 새로운 기준을 도입한 건데요. 이미 5만 명가량의 타 지역 거주자들이 플로리다에 와서 백신을 맞고 떠났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백신 관광을 떠나는 사람들의 심정은 이해한다면서도 백신 관광객이 불공정한 기회를 악용해서는 안 된다고 우려를 표했는데요.
백신을 맞는 절차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중국에서 염색한 가짜 대파 때문에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번에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짝퉁 때문에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맹물 백신 득장, 식염수로 만든 백신입니다. 색소 범벅인 가짜 대파에 슈퍼카 그리고 건축물과 마스크까지 중국의 짝퉁 업자들은 현존하는 모든 것은 진짜처럼 모방이 가능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데요. 급기야 코로나19 백신에까지 실력을 발휘했다고 합니다. 중국 공안은 식염수로 가짜 백신을 만든 일당 80여 명을 체포하고 코로나19 가짜 백신 3,000회 분량을 압수했다고 하는데요. 날로 진화하는 중국의 짝퉁 기술에 전 세계가 혀를 내두르고 있다고 하네요. 한편 중국은 최대 명절인 춘제에 맞춰서 갖가지 방역 지침을 내리고 있는데요.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나오지 마라, 봉인된 현관문입니다. 한 여성이 현관 앞에서 누군가와 말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무슨 일로 언성을 높이나 했더니 현관문 앞에 봉인이라는 표시 때문이라는데요. 봉인, 말 그대로 현관문을 열지 말라는 겁니다. 현재 중국은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제를 쇠기 위해 귀향한 사람들 때문에 비상이 걸린 상황. 외출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자택 현관문을 봉인한 건데요. 이러한 일은 코로나19 확산 초기이던 지난해 초 중국 내 일부 지역에서 나타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논란이 커지자 당국은 즉시 봉인 표시를 떼고 주민들에게 사과했다고 하는데요. 주민들의 분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 투데이 이슈 톡이었습니다. 이상으로 2월 2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